네, 리액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궁금한 면도 있고 그래서 리액트를 흉내내서 아주 간단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바닐라로 만드는 리액트. 왼쪽에는 리액트 코드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카운트를 증가시켜주는 화면이 보이죠? 이렇게 뭐 JSX 문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나와 있고 온클릭이 일어나면 셋 카운트가 일어나고 유지 이펙트에서 초기 값을 가져오기 위한 여기 뭐 의미가 없는 URL이에요. 가져와서 그냥 초기 값을 10으로 추가를 한 상태에서 카운트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아래 코드는 리액트에서 이제 화면을 추가할 때 이제 필요한 코드인데 이제 create 루트라는 게 있고 리액트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렌더 해가지고 앱을 즉 이 엔트리 포인트에 해당하는 첫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는 전형적인 리액트 코드입니다. 자, 이 코드를 뭐 그대로는 아니지만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요. 최대한 이 상태의 리액트 코드를 유지한 채로 동작되게 한번 바닐라 리액트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코드일 것 같긴 한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왼쪽은 아까 금방 봤던 그 코드입니다. 그 코드고, 제가 몇 가지를 바꿨는데, 요 리턴문을 JSX 문법으로 좀 바꿔놨어요. 이 JSX 문법으로 바꾼 이유는, 사실은 JSX 문법은 트랜스파일링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바벨과 같은 트랜스파일러의 도움을 받아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려면은 이제 그게 트랜스파일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만들 능력은 안 되고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UI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JSX 문법 대신에 템플릿 리터럴을 써서 바꿨습니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요 온클릭은 온클릭은 JSX에 있는 온클릭이 아니고 진짜 돔의 인라인으로 들어가는 온클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etCount 함수를 이제 부르게 되어 있고요. 그 대신에 setCount가 전역 공간에 있어야 접근이 돼요. 왜냐하면 돔에 추가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게 돔에서 접근한 함수라서 윈도우 위에 setCount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처리는 좀 이따 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이런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설명이 길었네요. 오른쪽이 이제 드디어 두둥 리액트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네요. 네, 뭐 엄청 또 많이 추가되진 않을 것 같아요. 기본 함수들을 만들어 놨고, 이펙트나 스테이치를 만들어서 익스포트를 해서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에러 베이스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에러 베이스랑 에러가 나는 거를 수정하면서 원래 코드를 완성하는, 뭐 TDD는 아니지만, 네. 에러 드리븐 개발, EDD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렌더 함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렌더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렌더 함수를 만들으니까 return 객체를 반환해야 되거든요. create 루트는 그래서 렌더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자, 렌더를 반환을 해서 네, 에러를 하나 해결했네요. 벌써요. 그럼 렌더 함수는 이거거든요. 이거 코드고 그 다음에 근데 그 create 루트는 베이스 루트 엘리먼트를 받잖아요. 이 루트 엘리먼트가 여기 있거든요. 그럼 루트 엘리먼트를 우리가 받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루트에서 베이스 이해를 받았죠. 여기서 받고 요거를 이제 나중에 딴 데서 뭐 렌더링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일단 받고 써먹진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앱을 받아야 되겠죠. 렌더가 컴포넌트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앱을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컴포넌트를 그냥 실행을 하고 이 실행한 앱의 리턴 값은 JSX HTML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HTML이라고 하겠습니다. HTML이라고 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했고 받자마자 요 오류가 났죠. 왜냐면 유즈 스테이츠가 여기에 반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유즈 스테이츠를 만들어요. 유즈 스테이츠를 만들려면 리턴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값이 이제 유즈 스테이츠에 보면은 초기 값을 받으니까 우리가 뭐 init 밸류를 하겠습니다. init 밸류를 받고 init 밸류를 반환해도 되는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제 저장한 어떠한 밸류 값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를 뭘로 할까 이거? 밸류가 숫자 밸류 그냥 이렇게 하고 숫자 타입이니까 그냥 네, 편의상 숫자 타입이니까 0으로 초기화를 해놓고요. 이게 원래 밸류가 있으면은 밸류를 반환하고 없으면 init 밸류를 반환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리렌더링이 되면서 이 값이 계속 바뀔 거잖아요. 리액트는 이 카운트 값이 계속 바뀌죠. 리렌더링이 될 때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은 거고, 이게 전역 변수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문법상으로는 ES 모듈인데, 모듈 스코프가 있죠. ES 모듈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드 샌드박스에서 개발해서 이게 ES 모듈 방식을 표현한 방법은 아니고, 이게 이제 아마 파슬이라고, 이거 발음 맞나요? 파슬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웹팩과 같은 거죠. 그걸로 이제 번들링을 만드는데, 어쨌든 모듈 스코프를 만들어줘서 별도의 객체 공간에 있는 변수다라고, 속성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setCount를 처리하는 함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태를 바꿔주는 거. 상태를 바꿔주니까 우리가 setState라고 합시다. setState라고 하고, setState 함수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만들면, 여기서는 이제 상태값을 바꿔줘야 작업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setState까지 해보면, setState는 이제 새로운 값을 받는 거죠. 요런 거예요, 요런 걸 받으니까 new value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value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new value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렌더링, 리렌더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렌더 함수를 호출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까지 하고 리턴 가만히 다시 돌아와서 유즈 스테이츠는 이렇게 반환하면 될 것 같고, 코드를 한 줄로 그냥 짧게 줄여서 표현을 하지 말고, 줄바꿈이 일어나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etState는 리렌더링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일단 화면을 오른쪽을 보면서 지금 오류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화면에 나오지 않는 거구나. 왜 안 나오느냐? 렌더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일단 오류는 왼쪽에 안 보이지만 렌더링 했는데 그걸 화면에 추가를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화면에 여러분들이 잘못하듯이 제가 얘기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를 하려면 베이스 엘리먼트가 필요해요. 베이스 엘리먼트. 근데 베이스 엘리먼트 여기 있죠. 여기서 받았잖아요. 루트. 그러면은 이거를 또 저장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베이스 엘리먼트를 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스 엘리먼트를 좀 캐시해야 되니까, 아이고, 뭐야 이거. 베이스 엘리먼트를 우리가 베이스 EL로 그냥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베이스 엘리먼트에다가 추가하면 되겠죠? 베이스 엘리먼트에 inner HTML로 HTML 코드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오, 추가가 됐어. 다행이다.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카운트 증가하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이제 setCount is not defined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만들어 봅시다. setCount가 어디 있어? 그렇지. 요거 setCount,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클릭을 눌렀었죠, 제가. 그러면 이게 지금 setCount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봐봐요. 이게 불려진 거거든요. 이게 불려졌는데 이게 돔에 추가되는 코드예요, 화면에. 그러다 보면 이 코드가 가리키는, 이게 원래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요즘엔 이렇게 개발 안 하죠. 인라인으로 준 함수는 글로벌 영역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기서 이 app.js를 진짜 수정하기 싫었는데 수정을 해줘야 돼요. setCount로 이렇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count도, 이게 count도 이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카운트를 추가해줘야 이제 전역 변수에 있는 값을 참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여기다가 앱에다가 좀 추가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JSX를 트랜스파일링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생기는 문제긴 해요. 어쨌든 뭐 렌더링을 할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걸 만드는 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하고, 카운트를 증가시켜주면 카운트가 늘어나지 않고 있네요. 아직. 자, 확인을 해봅시다. setState를 불리면 리렌더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리렌더링을 아직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렌더에서 컴포넌트를 추가해줘야 되죠, 여기에. 근데 컴포넌트가 없죠. 근데 지금 컴포넌트를 어디서 받고 있더라? 여기서 받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요거를 또 추가해줘야 돼요. 커런트 컴포넌트라고 할게요. 를 컴포넌트다라고 하고, 커런트 컴포넌트를 우리가 하나 더 만들죠. 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커런트 컴포넌트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커런트 컴포넌트 넣어서 setState, 이게 하나의 지금 모듈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듈 스코프가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리렌더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침했으면
하고 추가 다 만든 건가? 네, 추가가 되는 것 같죠? 네,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할 거는 유지 이펙트거든요. 초기 값을 가져와 가지고 세팅을 하는데 유지 이펙트가 한 번만 실행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원래는 요 디펜던시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따라서 처리할 게 많은데 뭐 그걸 다 구현을 못 하겠고, 시간 관계상 유지 이펙트를 우리가 할 때 여기 펑션을 받고 있죠. 펑션을. 그래서 펑션을 받고 있고 디펜던시를 받고 있는데, 그냥 편의상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여기 한번 유지팩트로 받을 함수를 저장하는 코드를 만들게요. 저장을 만들면 원래 이것도 그 여러 개의 유지 이펙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배열로 받아야 되는데 뭐 그냥 제가 하나만 함수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유지팩트의 이펙트의 펑션은 콜백 함수다. 이 CB가 콜백 함수예요. 이렇게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뭐 디펜던시 처리까지는 영상이 짧다 보니까 못하겠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그냥 말로 좀 제가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됐죠? 네. 그러면은 이거 실행해 주면 되잖아요. 이펙트 펑션을. 이펙트 펑션이 펑션이니까 만약에 렌더에서 어디서 실행해야 되냐? 아, 그렇죠. 유지 이펙트의 실행은 렌더링한 다음에 실행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펙트 펑션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펙트 펑션을, 요걸 요즘 최신 문법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꾸면 요게 이제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면은 요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뭔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새로 고침 한번 하고,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 무한 루프. 클라스. 멈춰. 실행을 멈춰. 자, 왜 무한 루프가 걸렸냐면은 셋 카운트를 부르면 카운트가 다시 불리고 계속 이게 또 불리고 반복적으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코드에 대해서는 이제 처리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편의상 렌더 카운트를 만들어 볼게요. 렌더 카운트를 만들어서 세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렌더 카운트. 완전히 요거는 왼쪽에 있는 코드만 동작하는 코드고 전혀 범용적이지 않은 코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걸 다 완전히 구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네. 또 영상의 시간 관계상을 핑계로 제가 요거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if 렌더 카운트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1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가 이 코드를 실행하는 쪽으로 하고 렌더 카운트를 증가시켜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됐다. 10이 됐습니다. 10이 됐고 증가를 시켜주면 12, 13, 15, 16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뭐 제가 지금 얼렁뚱땅 그냥 리액트를 흉내내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윈도우 같은 것도 추가되곤 했지만 어쨌든 리액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영상을 찍은 이유는 과연 유즈 스테이지가 어떻게 동작하는 것이냐라는 거, 유즈 이펙트는 언제 실행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원래는 디펜던시가 있어가지고 이 디펜던시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이게 실행되는 방법이잖아요. 리액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여기 어떤 값을 지금은 이제 초기 한 번만 실행되는 코드로 표현한 것이고, 여기에 값을 넣어주면 그거에 의존을 해서 이제 이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런 처리를 여기다가 추가할 수도 있겠죠. 추가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렌더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우리가 리액트가 어떻게 동작하지 한번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 뭐 요걸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면은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